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 나이톤입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가축을 키우고 고기를 얻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느 목장과 다른 점은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곳의 목장주는 가축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겨 마음껏 놀도록 한다는데요. The less stressed they are, the better they'll grow, less problems you'll have, and less disease you'll have, really, because 그리고 이 풀을 먹입니다. 모든 가축들은 사료를 먹지 않고 목장주가 직접 기른 풀을 먹는 거죠. 풀을 기를 때도 화학 비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가축의 배설물을 퇴비로 사용합니다. and if you can spread cow muck on it, it'll help the water retention. So if it comes dry, the ground doesn't dry out as much, and it improves the quality of the ground. 목장주 제이슨 씨가 가축에게 먹일 풀을 키우는 원칙은 자연이 주는 것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고기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료도 먹지 않고 그저 초원을 자유롭게 뛰놀기 위해서 키우는 가축. 이렇게 만들어진 고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목장 인근의 정육점입니다. 이 고기들은 모두 제이슨 씨의 목장에서 나온 것들인데요. 육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고기가 선명하도록 붉은 빛입니다. Less fat. There'll be more protein in the leaner, yeah, in the leaner meat, because that's where the protein is. Yeah. 풀을 먹이고 방목해서 키운 제이슨 씨 목장의 고기는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기의 품질을 따질 때 눈여겨보는 마블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방목해서 풀을 먹여 키운 가축의 고기가 영양학적으로도 더 우수할까요? 실험 결과 옥수수 사료를 먹여 키운 소고기와 비교해보면 방목한 고기를 먹은 실험자들의 혈액 내에서 오메가3 등 사람의 몸에 좋은 지방산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If we think back to our Paleozoic ancestors, obviously, if they're out there hunting animals on the grasslands, they're going to be much more likely to be consuming this kind of grass-fed product than the commercial corn-fed product. So that does relate the change in the diet of the animal to the diet of our ancestors. 그래서 구석기 식단을 실천할 때 풀을 먹고 자란 고기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살코기 위주로 먹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구석기 식단을 먹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수미 씨는 요즘 매일 아침 하루 먹을 분량의 채소를 손질합니다. 종류도 다양하지만 양도 많습니다. 수미 씨는 이 정도 분량의 채소를 하루 3번 정도 먹습니다. 하지만 채소를 좋아하지 않는 수연 씨에겐 너무나 힘겨운 일입니다. 진짜 풀 씹는 거였다니까요. 완전히 100% 풀. 지나가다 풀 하나 뜯어가지고 먹는 느낌? 성수 씨는 채소를 맛있게 먹는 나름의 비법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바로 샤브샤브로 살짝 익혀 먹는 거죠. 채소라면 끔찍하게 생각했던 성수 씨에겐 꽤 괜찮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먹지? 풀떼기 맛밖에 안 나. 구석기 식단에서 이렇게 채소 섭취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엔 진화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풀을 먹고 살아가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풀을 통해 대량의 비타민C를 섭취하는 거죠. 그런데 동물들은 굳이 풀을 먹지 않아도 체내에서 비타민C를 만듭니다. 인간에겐 없는 능력이죠. 의학 연구에 사용되는 이 실험용 쥐들도 체내에서 비타민C를 만들지만 이 쥐는 좀 특별합니다. 이 생쥐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비타민C를 못 만들도록 저희가 유전자를 조작한 생쥐입니다. 그래서 이 생쥐들 같은 경우는 사람하고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이제 비타민C를 섭취해야지만이 생존이 가능한 생쥐들인데 이쪽이 비타민C고 이쪽은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 그룹의 쥐들에겐 비타민C를 꾸준히 먹이고 다른 그룹에는 비타민C를 주지 않았습니다. 6주 뒤 쥐들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비타민C를 먹지 못한 쥐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운동 능력도 비교해봤습니다. 비타민C를 먹지 못한 쥐는 금방 떨어져 버리는데 비타민C를 섭취한 쥐는 운동 능력이 상당합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타민C를 먹지 못한 쥐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로 변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영양소인데 왜 인간은 비타민C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까? 인간과 같은 영장류인 침팬지 그리고 원숭이도 체내에서 비타민C를 만들지 못합니다. 영장류로부터 이제 원숭이 조상이 분리돼 나오면서 그 시점부터 비타민C를 합성하는 능력이 소실됐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원숭이들이 그 주변에서 야채나 과일들을 수시로 이제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한 비타민C를 섭취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생체 내에서 만들어내야 될 필요성이 크게 없었다. 사실 인간의 몸 안에는 아직도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있는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이 숲에 널린 채소와 과일을 먹게 되자 그 유전자는 비타민C 합성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통해 비타민C 섭취량을 늘려온 것은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자연 선택인 겁니다. 현대인들이 더 많은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석기 식단 섭취 일주일 후 참가자들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체중의 변화가 좀 있을까요? 수연 씨의 경우 체지방이 무려 2kg이나 줄었습니다. 수미 씨도 체지방이 1.5kg이나 줄었습니다. 체지방이 조금 빠졌을 뿐인데 느끼는 변화는 큽니다. 어땠어요? 이게 지금 지방 1kg이거든요. 이 부피가. 그럼 언니는 이 지방 덩어리 2개가 빠져나간 거고 동생은 1개 반이 빠져나간 거예요. 당연히 허리 둘레가 줄어 있어요. 네. 성수 씨도 체지방이 약 2kg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구석기 식단의 강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만들어요. 네. 네. 그렇게 조금 짠 걸 먹기 시작하면 더 짜야 되고, 네. 조금 맵기 시작하면 더 매워야 되고, 그러니까 단 것도 마찬가지고, 점점 더 센 걸 찾기 때문에 이렇게 심심하게 먹어서 이 입맛에 익숙해져야 돼요. 나트륨의 섭취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성수 씨가 먹었던 한 끼 밥상의 나트륨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어묵국의 경우 2.4g, 김치가 0.3g이니 반찬 몇 가지만 먹어도 일일 권장량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제 성수 씨는 수금기 없는 저염식 밥상을 마주합니다. 한숨이 나와? 간이 안 되니까. 정말 이보다 더한 고역은 없습니다. 확실히 간을 안 하니까 니글니글 가요. 건강해야 되는 느낌이야. 수연 씨에게 가장 큰 고민은 김치에 있습니다. 나트륨을 줄여야 하니 김치를 먹을 때마다 고민입니다. 엄마 저 한국 사람한테 김치 끊으라는 거 먹고 잔인한 게 없어. 김치가 없으면 식사를 한 것 같지 않다는 수연 씨. 조금씩 김치 섭취를 줄여가기로 했습니다. 구석기 식단 섭취 2주 후 다시 체중 변화를 측정해봤습니다. 성수 씨는 일주일 사이 다시 체지방이 2kg 줄었습니다. 수연 씨도 2kg가량 체지방이 빠졌습니다. 수미 씨의 체지방은 1kg 빠졌네요. 빼는데 차고 계단 오를 때 이번에는 참가자들에게 구석기식 생활 습관을 하나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시 인류들은 먹을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다녔다고. 사나운 동물을 만나면 도망치기도 했고 사냥감을 만나면은 죽기 살기로 뛰어서 사냥감을 잡아야 배를 채울 수 있었던 거죠. 운동은 계단을 오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계단 오르기. 하루에 3차례씩 하는데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구석기 식단을 섭취한 지 4주가 되는 날. 혹독했던 구석기식 생활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볼 시간. 몸무게는 얼마나 줄었을까요? 수미 씨는 체지방이 또 2kg가량 줄었습니다. 수연 씨도 1.5kg 줄었네요. 이번 주 성수 씨의 체지방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4주 동안 수연 씨는 약 5.8kg의 체지방을 감량했고 성수 씨의 체지방은 6kg이 넘게 줄었습니다. 수미 씨도 5kg가량 체지방이 줄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변한 것은 허리둘레. 수미 씨의 뱃살이 쏙 들어갔는데요. 98cm가 넘었던 허리둘레가 이렇게 변했네요. 84.5. 무려 14cm나 줄었습니다. 구석기 식단 체험이 모두 끝나고 다시 찾은 수미 씨. 셋째 아이의 100일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요. 수미 씨는 구석기 식단을 계속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구석기식이 몸에 맞는 겁니다. 입맛이 많이 바뀌었어요. 짜지 않고 뭐 이렇게 담백한 음식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념하지 않는 자연식. 수연 씨는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살이 빠지다 보니 움직이기가 수월해 운동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중입니다. 수연 씨도 구석기 식단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가장 돈 안 들이고 시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 구석기 식단이. 그리고 저희가 늘상 먹는 음식 중에서 조금만 바꾸면 되잖아요. 채소라면 끔찍하게 여겼던 성수 씨.
성수 씨는 요즘 채소를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유기농 채소를 직접 길러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건 구석기 식단으로 몸이 좋아졌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자기 역할하고 신장은 신장 자기 역할, 장은 장, 뭐 위는 위, 간은 간, 마음대로 이제 자기 역할들을 명확하셔야 되기 조금씩 더 늘어나고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내가 먹은 음식이 곧 내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머리카락, 내 손톱, 내 피부는 내가 먹은 음식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유전자가 익숙해하는 음식이 들어와 있을 때 우리 몸속의 DNA는 제대로 된 우리 몸의 조직을 만들게 될 겁니다. 구석기 선조들의 생활과 식습관을 생각하며 그들의 음식을 통해 새로운 식도락을 찾는 것. 그것은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화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건강하게 다음 세대로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